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대부분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으로서의 의미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낙폭이 작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명백하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글쎄요, 뭐, 낙폭이 작으니까 하락이 일시정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시정지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하락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다들 일제히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선 부근에 왔으니까, 이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좀 밑에서 버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방향 자체는 계속해서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S&P가 0.2% 빠지고 나스닥이 뭐 0.03%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 나타났고, 물론 뭐 그 와중에 상승한 애들도 있어요. 뭐 스몰캡 이전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오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건 분석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뭐 독일 증시, 뭐 각종 유럽 증시들도 일단 다 같이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 밤이라도 반등하면 되긴 되는데 아직까지 매수세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짜불짜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간에 좀 간단히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예상치에 비해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빨간불 들어와 있죠. 예상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프랑스는 좀 부진했구나를 보시면 되겠고, 50 근처에 있으니까 얘도 간당간당한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50 아래에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있는 PMI들이 50 위에 있는 게 없죠. 48, 49, 47이니까 50 위에 있는 게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꺾여서 내려가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이미 꺾여서 내려가고 있지만, 단지 이제 너무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안 좋다고 인식하는, 경제가 안 좋다고 인식하는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좀 높은 값이 나오긴 했는데, 50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좋게 봐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유로존 PMI 같은 경우도 뭐 예상치보단 좋게 나왔지만 50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영국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이 좀 전반적으로 좀 다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국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다소 쇼킹했어요. 지난번 값이 52였고 예상치가 51이었는데 46 나왔으니까 뭐 상당히 크게 둔화가 된 거죠. 아, 영국도 심상치 않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런 지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지표가 발표됐던 당시에 바로바로 막 이 시장의 반응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 이미 지난 2, 3거래일, 3, 4거래일 이상 급락을 해놓은 상태고 주요 지지선 부근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차분한 모습을 보였었죠. 딱히 시장이 반응을 해주진 않았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파네타라는 22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연설이 혹시나 달러 약세를 부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달러 약세를 부를 만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아저씨인데요. 22는 그 금리 인상에 뭐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세션 리스크가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로존의 물가가 심각해서 우리는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달러가 좀 강하게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저 아저씨가 저렇게 이 몸을 사리는 모습, 경기 침체 우려를 인플레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달러가 강하게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 다 빨간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뭐 제조업 PMI 51 예상치보다 안 좋았고, 뭐 S&P 글로벌 컴포짓 PMI 요거 같은 경우는 45 나왔으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미국 서비스 PMI 같은 경우도 44 나왔으니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상치가 49인데 44 나왔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모든 지표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나왔는데 주택 지표도 안 좋게 나왔죠. 뉴홈 세일즈도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이 전반적인 지표들이 보시면 유럽이고 미국이고 간에 지금 전부 다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나마 긍정적인 건 독일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는 거지. 이것도 50 아래 있으니까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러저러 해가지고 각종 지표들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어젯밤에 가만 보시면 뭐 원자재가 오르고 천연가스 값들이 뭐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긴축 우려가 사그라들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예전 같으면은 뭐 배드 이스 굿, 나쁜 게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긴축 못해라고 하면서 긴축 우려 완화라고 하면서 막 오르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저 일단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이 물가 지표가 너무 심각하구나. 저게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려서 자칫 미국도 인플레 우려가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로 퍼져가지고 지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는 이 증시가 막 크게 반등하고 그런 일은 일단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연준의 긴축 가능성, 75bp 인상 확률은 55%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거. 물론 이제 저런 지표들이 CPI나 저런 PMI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직후에는 이 75bp 인상 확률이 한 45%인가까지 확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긴 봤는데 장중에. 근데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냐, 여전히 긴축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좀 의미가 있겠죠.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긴축 못한다, 그게 아니고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심각해서 와,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긴축 우려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0 아래로 잘 내려오지는 않네요. 75bp 인상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뭐 사실 훨씬 높은 건 아니죠. 그죠? 5% 차이니까 뭐 얼마든지 저건 뒤집힐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75bp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는 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 아저씨도 연설을 했죠. 페드의 카시카리 총재도 나와가지고 뭐라 했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뻔한 이야기 했습니다. 긴축 우려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지속적일까봐 그게 난 걱정된다라고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나 긴축하겠다라고 당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채찍만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다양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긴축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달러 강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좀 재료가 좀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달러 강세를 진정시키기에는 그 파워가, 그 말의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안 좋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오늘 밤은 그래도 뭐 특별히 어떤 눈에 띄는 경제지표 발표는 없네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편안하게 시장 지켜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 그래서 뭐 다 같이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 뭐 다른 이슈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보면은 원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우디가 감산 가능성을 또 이야기하면서 국제유가가 또 크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인플레 우려에 치명적이겠죠. 인플레 우려를 자극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쪽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뭐 전고점 돌파한 상황이고 이러니까 다 같이 이 에너지 가격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다 같이 구리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하여튼 뭐 구리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인플레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자꾸 뭐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즘에 이제 8월 23일 어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1330원, 134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환율 상승, 역외 중심, 투기 요인 등 면밀 점검한다라고 하면서 구두 개입했습니다. 니네 원화 상승 베팅 그만해라. 달러 강세 요인 알겠는데, 근데 너무 환율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만해라라고 지금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라고 하죠.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걸 봐도 지금 정부에서 뭐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지금 원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건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음모론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물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집권 세력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는 자기네들 지지율에 안 좋은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을 좋게 봐주기가 어려울 거고, 이거를 뭐 한국 정부가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하여튼 유로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여튼 문제가 좀 심각하다. 독일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무슨 뭐 세계 최대 화학 기업도 공장 멈출 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분위기들이 안 좋다. 이 정도 해서 뉴스를 쭉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 있었던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뭐 그냥 일단 잘 빠진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다예요. 이거 음봉 마감했죠. S&P입니다. 음봉 마감했으니까 이거 지지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다만 이제 여기 4100에서 4150 정도의 매물대가 있으니까 움직임이 버벅버벅 하는 거지, 일단 매도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 하방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 부근이니까 홀랑 팔아먹어야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청산해서 수익 내야지도 괜찮지만은,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익 누적 하자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지금 12,900 정도 자리가 어떤 지지력 있는 자리니까 이 부근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춤한 거라고요. 얘도 당연히 매수세 이야기할 수 없고 아래쪽으로 잘 밀려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 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그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자리가 얼마나 대박 자리일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이 자리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굉장히 대단한 자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잘 잡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한 번쯤 이제 수익 누적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지선이니까 단기적인 매매 입장에서는 지금쯤 뭐 하방 포지션 청산하고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데, 이제 단타가 아니고 좀 이제 길게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투자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하여튼 저는 수익을 누적시켜 보셨으면 하는 입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 사정이니까 제가 뭐 수익을 누적시키든 어쩌든 간에 뭐 제가 뭐 뭐라 할 그런 건 없죠. 다만 어쨌든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수익을 누적시켜서 길게 먹어보는, 수익을 자꾸 누적시켜서 맨날 3% 5% 먹고 파는 게 아니고 50% 100% 200%를 먹고 파는 걸 해봐야지, 그래야 이제 계좌가 좀 의미 있게 불어난다는 거죠. 그런 걸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다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나의 투자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뭐 안 들으시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잘 빠지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솔직히 이게 완벽하게 매매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언제 어떻게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언제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른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젯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 조정 나왔습니다. 왜냐? 보시다시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아주 힘차게 상승을 해서 전고점 돌파 한장 했으니까 피로감이 있을 수 있죠. 얼마나 많이 급등했어요. 조정 나와야 될 때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양봉 나오고 있죠. 얘도 하락이 너무 거셌으니까 하락 중에 일부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얘네들이 달러 강세가 어제 주춤하면서 증시가 그나마 좀 덜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 봐야 이거 조정에 불과한 거고, 달러 강세의 조정에 불과한 거고, 이 추세는 영원하다라고 보는 게, 추세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무튼 유로화가 핵심인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보시면 사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1.0 페리티란 자리는 물론 그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은 1.0이 중요한 지지선이 아니고 여기 1.0016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 부근에도 일단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 자리 여기서 딱 저항 확인하고 지금 재차 윗골이 달리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 좀 힘이 약한 모습이 분명합니다. 힘이 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자, 하여튼 유로화 같은 경우도 계속 약하기 때문에 이게 달러 강세가 진정되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 달러가 좀 주춤하니까 원자재들이 또 신나게 또 올라왔죠. 그래서 인플레 우려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구리 보시면 이 전고점 부근인데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물론 넘어간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 됐으면 또 추가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도 그렇고요. 지금 국제유가도 그렇고 어제 사우디에서 감산한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어제 또 3, 4% 가까이 또 올랐죠. 3에서 한 4% 정도 올랐죠. 이게 물론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분명히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근데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 진행이 좀 느리긴 해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조금 이 하방 경직성을 자꾸 보이고, 지금 보시면 88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됐어요. 88달러를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88달러를 빨리 붕괴시키지 않으면 다시 이것도 국제유가가 또 올라오면서 얘 또 다시 혼조한 구간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보여드리면서 국채금리도 요즘 혼조한 구간이라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국제유가도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방이 우세합니다만은 여기서 자꾸 하방 경직성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이미 88달러 부근에서 중요한 지지선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지지력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서 계속 올라오게 되면 국제유가도 다시 결국은 혼란한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응하기 좀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는 점들이 인플레 우려에 자꾸 긴축 우려에 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꾸 긴축 우려를 자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고, 천연가스도 어제 하여튼 조정 나왔습니다. 자꾸 오타가 나네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9.3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어떤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어젯밤에 살짝 붕괴시키긴 했지만, 근데 일단 여기 어디가 일단 지지선이니까 9.1 뭐 이런 자리가 일단 지지선이니까 이런 지지력 훼손시킨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눌림시 조정으로 보고 더 올라간다라고 봐줄게요. 물론 되돌림이 좀 심상치는 않았지만 하여튼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그냥 봐주겠습니다. 계속 뭐 러시아 전쟁 이슈 등등 있으니까. 하여튼 어젯밤에 다들 많이 일제히 올랐던 친구들에게 조정 나오면서 증시가 조금 좀 평화를 되찾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강해서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급락은 면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어젯밤에 있었던 제가 봤던 일들의 전부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반도체 지수는 어젯밤에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다 큰 의미 부여하기는 아직까지 어렵고요. 이게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전저점 저항이 있는 자리에 지금 탁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반등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좀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 보면은 일단은 뭐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죠. 여기 어딘가 뭐 지지선이 없진 않으니까요. 지지선이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59,800원 정도가 또 그나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일단 59,800원 밑에 있고 당연히 66,600원이란 자리 밑에 있으니까 일단 별로 안 좋긴 한 겁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58,900원, 뭐 59,000원 자리에다가
어떤 임시적인 어떤 임시 지지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긴 한데 일단 별로 쉬워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물론 어제 양봉이고 오늘 상승 중이긴 한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강력한 매도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어렵고 일단 이거는 일단 하락이 멈춰 있는 과정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이거 어제 하락인데 양봉이라고 해서 이걸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삼성전자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개파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분봉상으로 단기낙폭 과대라 가지고 빠지다 만 거지. 이거는 어쨌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긴 한 거거든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나서 오늘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건데 이 반등 같지도 않은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돼서 하락이 일시정지되어 있다. 5만 9천 원짜리에 뭐 약한 지지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갭 상승을 좀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갭 상승을 크게 하는 것은 뭐 일단 별로 안 좋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냥 뻔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락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침부터 갭 상승을 빵 강하게 해버리면은 여기 지금까지 하락하면서 주식 물렸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운 좋게 저점 매수를 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갭 상승 대박 났네. 아침에 눈 뜨니까 돈 많이 벌었네. 아, 차익 실현해야지. 당연히 누구나 팔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갭 상승을 크게 해버리면 이 갭 상승이 음봉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찬스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락 중에는 이렇게 갭 상승 크게 해버리면은 반등에 불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락 중에는 뭐예요?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개파락 출발해서 아침부터 해서 저점 매수세 자꾸 유입시켜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지지력 만드는 데는 오히려 더 좋겠죠. 그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일단 오늘 갭 상승이 좀 크긴 큰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갭 상승이 커버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과의 이격도가 너무 커서 단기낙폭 과대 우려 이런 게 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단기낙폭 과대 이런 거 좀 해소가 돼 버리잖아요. 이러면 그죠? 5일선과 이격이 뭐 96, 97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좀 99란 말입니다. 선물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그죠? 이런 식으로 어설픈 갭 상승은 오히려 반등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한국 증시는 뭐 318 뭐 전저점 자리 혹은 뭐 317 자리도 지지력이 있긴 한데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조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319라는 자리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318.8 정도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제 이 레벨 다운이 돼서 이 아래쪽에서 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아래쪽에서 놀면 안 돼요. 근데 이 반등을 하고 싶으면 추세 전환하고 싶으면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일단 한번 어제 내려오는 왔었고 강력하게 어제 내려왔었으니까 일단 오늘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걸 반등이라고 하기도 좀 너무 약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큰 그림으로 보면 명확한 하락 추세죠. 그래서 여기다 대고 한국 증시에다 대고는 딱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쯤 돼야 이게 그래도 상승 추세로 좀 전환 가능성이 있나 이러면서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텐데 한국 증시는 이게 딱히 뭐 하방 포지션 들고 있으면서 고민되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명확한 하락 추세고 그래서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그냥 명확하게 하락 추세고 잘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증시는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늘 조정 중이네요. 드디어 조정이 좀 나오는 모양이네요. 한 3, 4거래일 이상 급등했었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다고요. 급등하고 있으면 개파락 출발해 버리면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봉 나오고 싶다고요. 하락 추세 중에는 갭 상승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윗골이나 음봉이 나오기 쉽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한국 증시 하락 추세 그대로 진행 중인 거고 이 한국 증시의 몇 달간의 반등은 끝난 거고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잘 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최근에 뭐 기재부의 개입이라든가 혹은 뭐 너무 기술적으로 빨랐던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